새 정부가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원전업계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원전 시설에 대한 비밀주의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실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의 방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원전 시설은 그동안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비밀주의 관행을 고수해왔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참사와 최악의 원전 비리가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최근까지도 원자력 업계 이런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원자력 업계의 비밀주의 관행은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 달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미국 보세요. 캐나다 보세요.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 회의 장면까지 공개돼 있어요. 우리 왜 안 했습니까? 그 공개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결과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겁니다. 2년 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선 안전을 검증해야 할 정부 기관조차도 자료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위원들한테 책으로도 안 주고 파일로도 안 주고 원안위에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읽는 동안 또 이렇게 사진 찍거나 이렇게 할까 봐 계속 그 사무처 직원이 앉아 있고.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 이어 유사일의 최악의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원자력 업계의 비밀주의가 근절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업계의 폐쇄적인 운영은 지금도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증기 발생기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한울원전. 공개 설명회를 하겠다던 원전 측은 갑자기 설명회 진행을 비공개로 바꾸면서 방송사의 촬영 장비 반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카메라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가서 사람들 찍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건 비공개죠.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도를 넘은 자의적 보안 지침으로 비리와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가 공개될수록 더 안전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주의일수록 그 대신에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최근 공문을 통해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출입을 통제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가장 큰 교훈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장담해온 인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비밀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다던 예보가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지난 일요일부터 경북 동해안에도 장맛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지만 오늘 오후까지 포항은 0.2mm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포항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지만 장마전선의 특성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갈 경우 심각한 용수난이 우려됩니다. 한편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울진에는 50일, 영덕에는 28mm의 강우량을 기록해 밭작물은 해갈됐고 예고했던 울진의 수돗물 야간 제한 급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울진군은 산사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매화면 남수산 석회광산 지표함몰 사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은 현재까지는 강수량이 많지 않아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100mm 이상이면 매뉴얼에 따라
재난부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주민들을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울진군 매화면 남수산 석회광산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2월 말 야산 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비만 오면 산사태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지난해 3월과 7월에는 큰 비가 내려 마을 주민 18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큰 피해를 입히는 적조. 요즘은 갑자기 나타나는 이른바 게릴라 특성을 지녀 대처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역 어업인이 포항 앞바다에서 적조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27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를 안겼던 유해성 적조. 바닷물이 검붉게 물들면 순식간에 정치망 어장과 육상 양식장을 덮쳐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곤 합니다. 적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한 민관 합동 방제 훈련이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고밀도 적조띠가 형성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곧바로 황토 살포가 이루어집니다. 해경 방제선도 황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을 쏴댑니다. 포항시는 시 소유의 바지선에 황토를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여름철부터 적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는 양식장에 심층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황토 살포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심 20m 이상의 심층수를 끌어다가 양식장에 공급하는 적조 예방은 신속한 예찰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찰선 열척이 상시 투입되는 것 외에 요즘 보급이 확산된 드론이 활용됩니다. 어민들 예찰도 사실 현장이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게 과학적으로 항공 예찰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아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눔이 검출되기 시작해 7월 중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시는 출하 가능한 어류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의 일본 뇌염경보가 작년보다 2주 빠른 지난달 29일 발령됨에 따라 포항시는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모기 유충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 웅덩이 등이 발견되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일본 등 일본 뇌염 유행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시민들에게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포스코가 젊은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획기적인 기업형 출산 장려 모델로 평가되지만 눈치 안 보고 근무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이달부터 도입한 육아 지원 근무제는 직원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선택하면 하루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주 40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는 주 5일간 20시간 또는 30시간만 단축 근무할 수 있고 직무 공유제는 한 가지 업무를 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과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 2년까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급여도 감소하지만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젊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서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출산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는 100만 원, 둘째 아부터는 500만 원으로 늘리고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 지원 근무제가 성공하려면 직원들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선진국 기업형 출산 장려 모델이 현장에 어떻게 뿌리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2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40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 업황 지수는 45로 전달보다 4포인트 2달 연속 떨어졌고 이달 업황 전망 지수는 46으로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오름세를 보였던 비제조업 업황 지수도 지난달 70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달 업황 전망 지수도 70으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꼽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연 2.5%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이번 금리 인하로 25만 원의 이자 경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확충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 융자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수욕장 중금속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4개 해수욕장에서 기준치 이하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수은은 평균 0.07mg/kg으로 기준치인 4mg/kg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에서 납이 평균 14.3mg/kg, 비소가 평균 6.94mg/kg으로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녹지 공간이 우수한 지곡동에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과잉 식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봄 이동 사거리에서 제철고등학교까지 포스코대로에 가로수를 심어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동네 전체가 숲으로 둘러싸인 제철고등학교 주변에도 키 큰 느티나무 사이에 간경을 무시하고 편백나무를 식재해 편백나무가 말라 죽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56살 김모 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올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필로폰 7,300만 원어치를 사들인 뒤 포항과 경주 지역 1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49살 A 씨 등 11명도 김 씨와 함께 구속하는 한편 추가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후반에 머물겠는데요. 모레 목요일에는 다시 30도를 웃돌겠고 한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낮 동안 경북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더위가 조금 주춤했는데요. 내일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7도 등 경북 동해안 지역 20도 후반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비가 내려도 기온은 오르면서 더위를 식혀주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새벽까지 포항과 경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 21도, 포항 23도, 경주 22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8도, 포항 27도, 경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당분간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코딩 교육이 내년에 중학교부터 의무화되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소속 교사들의 코딩 교육 연수를 위해 포스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텍은 자체 보유 중인 코딩 관련 온라인 공개 수업을 경북교육청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추가 연수를 희망하면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컴퓨터 코딩 교육은 초등학교가 연간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이상 수업이 배정돼 있지만 부족한 전담 교사와 역량 부족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었습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참여 위주로 치러집니다. 포항문화재단 출범 이후 재단에서 처음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달 모집한 시민축제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불빛 퍼레이드 등에 참가한 가족과 시민단체에는 예술 강사와 아트 서커스 교수의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행사의 절정인 불꽃쇼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개폐회식을 연출한 스페인팀과 MLB 불꽃 연출을 담당하는 미국팀이 참가해 한 단계 진보된 연출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다기능 어항인 포항 양포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항시설 보강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양포항에는 2022년까지 국비 320억 원을 들여 북방파제 700m를 보강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